여러분 반갑습니다. 1학기에는 여러분들하고 크림빵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2학기 때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초콜릿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초콜릿에 대한 초콜릿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하고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나슈라든가 초콜릿의 특징, 또 온도 관리 방법,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기타 여러 가지 온도 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작업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아마 1교시하고 2교시까지는 아마 사이버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실습은 아마 3주차부터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초콜릿에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먼저 초콜릿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느 간략하게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나서 3주차부터 실습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은 궁금증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라든가 아니면 기타 수업 시간에 취급도 해보고 일반적으로 요즘엔 다양하게 제품화도 되기도 하고 실습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접해보고 했을 텐데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제조 공정이라든가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콩 같은 것들이 어떤 콩이 낱개 알갱이들이 카카오 어떤 그 파트처럼 콩 그런 줄기 콩 안에 여러 개의 콩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초콜릿도 카카오 파트라는 어떤 열매 안에 여러 개의 알갱이 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초콜릿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과거에는 주로 원산지들이 남아메리카라든가 이런 그 적도 부분에서 많이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역들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부라든가 남반부 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의 위도에 분포되어 있는 따뜻한 지역에서 초콜릿을 하고 있는 카카오의 원산지가 주로 분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코코아의 그 원산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지역 가나라든가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마다가스카르가 될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이런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분포를 했고요. 일반적인 초콜릿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거의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 부분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쪽으로 간다라 보면은 카리브 섬 그런 주변이 되겠고요. 베네수엘라라든가 에콰도르, 트리니타드, 코스타리카, 그레나도 이런 지역에서 많이들 생산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한 7, 80%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카카오를 생산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는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들 이동을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쪽과 더불어서 그런 동남아 지역,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이쪽에서도 많이 지금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코트디부아르라든가 가나 이쪽에서 상당 부분 많은 카카오의 어,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음, 이렇듯 그 적도 부분에서 많이들 분포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초콜릿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이런 생산지에서 카카오 빈을 얻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카카오 나무는 일반적으로 묘목이 심어지고 나면 보통 3, 4년 정도는 어떤 자라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겠고요. 약 한 7년이나 한 10년 이상 지났을 때부터 카카오 열매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스포츠에서 보면 럭비공 모양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뾰족한 모양의 카카오 파트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카카오 파트 열매 안쪽에는 뭐 여러 가지 노란색이라든가 연두색이라든가 빨간 색깔, 이게 다양한 색깔의 그 카카오 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해서 껍질을 제거하고 나서 속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 뭐 선별 과정을 거친다든가 다양한 이런 공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열매는 처음에는 가공되기 발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콩처럼 약간 풀 냄새도 나고 약간 이제 먹었을 때 약간 좀 그 가공 이전의 그 맛은 약간 좀 달기도 하고 좀 약간 풀 냄새 같은 거도 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런 그 자연 그대로에서 어떤 그 그 카카오의 그 나무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유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나무들이 자라는 자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수확한 이후에 어떤 이런 그 빈 카카오 콩의 발효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건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맛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어떤 그 카카오 콩이 카카오 나무가 자라는 어떤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다양하게 그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어떤 그 1차적으로 가공된 이후에 그 발효한다든가 건조하든가 한다든가 2차 과정, 이 앞쪽에 보이시는 게 1차 과정일 수 있겠고요. 뒤에 보이는 것들이 2차 과정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산지에서 나타나는 기후라든가 유전적이라든가 어떤 온도, 어떤 그 토양에서의 영향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맛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뭐 고소한 맛이라든가 약간은 좀 뭐 산미가 있는 맛이라든가 이렇듯 각 그 빈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맛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더 희소 가치가 있고 독특한 풍미를 가지는 아니면 산미를 가지는 이런 카카오의 그 콩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가격적인 거라든가 아니면은 희소 가치에 따라서 다양한 일반적이냐 아니면 조금 고급스럽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뭐 이렇듯 카카오콩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연 조건과 그 이후에 발효 과정이라든가 건조 과정에서 그 빈의 어떤 맛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유전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연 조건을
변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 얻어진 자연 산물을 가지고 발효하고 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카카오 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당이라든가 알코올 성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산 성분이 아니면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발효 과정에 의해 가지고 화합물들이 변하면서 독특한 풍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렇듯 이런 과정을 발효나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맛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특징적인 것들, 어떤 초콜릿은 좀 고소한 맛이 강하고, 어떤 초콜릿들은 신맛이 강하고, 어떤 맛들은 좀 약간 쓴맛, 탄닌 같은 그런 쓴맛이 나타나는 다양한 초콜릿 맛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 이런 발효 과정이라든가 건조 과정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수확된 카카오 파트를 분리해서 안에 있는 빈을 꺼내 가지고 그 산지에서 보면은 그 카카오 농장 주변에는 대부분 바나나라든가 이런 열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 잎사귀로 이렇게 감싸 가지고 뭐 날씨라든가 온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한 3일이나 한 7일 정도 발효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1차 발효는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1차 발효를 하고요. 그 이후에 최대 발효시키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약 한 3주 정도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효 과정이 완료된 카카오 빈은 처음에는 흰색이라든가 옅은 색깔을 띠지만 시간이 되고 발효가 완료된 카카오 빈의 색깔은 갈색의 어떤 독특한 향을 가진 그런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효가 과정이 끝나고 나면 건조대에서 약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 건조하여서 그 완료되면 그 카카오 빈이 완성이 되겠고, 여기까지가 1차 가공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1차 가공은 카카오에서 퍼프해서 채취해서 속에 있는 빈의 열매를 꺼내고요. 이게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약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를 하고, 또 2차 발효 약 한 3주 정도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건조 과정을 거쳐서 포장을 해서 전문 그런 그 기관으로 보내서 2차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가공이 이루어지면 전문적인 그런 생산 시설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2차 가공의 순서를 보면은 정선, 로스팅, 분류 작업, 배합, 마세, 혼합, 세련, 이런 정렬, 퀀칭이라고 하고요. 온도 조절, 템퍼링, 정형, 냉각, 검사하고 숙성해서 포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정선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현지에서 좀 그 1차 가공이 이루어진 거를 포장해서 오면 이물질이 섞여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정선이라고 하겠고요. 정선이 이루어지면 카카오 빈만 얻어진 걸 가지고 건조된 콩을 볶아 가지고 우리 그 커피처럼 원재료를 볶아서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로스팅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은 로스팅된 부분을 껍질 부분과 배아 부분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은 분류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배합 작업인데요. 배합은 어떤 산지의 특징에 따라서 한 가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산지의 독특한 맛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산지의 어떤 그런 카카오 콩을 혼합을 해서
어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산미도 있고 고소한 향도 있고 약간 쌉싸름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로스팅된 그런 콩들을 일정하게 이렇게 배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렇게 어, 로스팅되고 혼합한 그런 배합된 그런 콩들을 어, 이제 좀 빻아서 페이스트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마세 작업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은 이런 페이스트 빻아서 페이스트 된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혼합물들, 설탕이라든가 분유라든가 레시틴이라든가 기타 그 각각의 특징적인 낼 수 있는 그런 혼합물들을 향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해서 만드는 것들을 혼합 작업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은 쉐런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미리파라고도 하는데 좀 이런 혼합물들을 곱게 빻아서 그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그 쉐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쉐런하는 그 얇은 작은 입자로 빻아주는 이유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런 콘칭, 정련이라고 하는데요. 콘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콜릿에다가 다양한 어떤 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긴 시간 동안 균일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고온에서 장시간 반죽을 해서 조직을 균일하게 하고 수분과 남아있던 로스팅 과정 이후에 남아있던 어떤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좀 나쁜 향들을 규칙적으로 작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말하겠고요. 콘칭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좀 치대기 작업을 오랜 시간 규칙적으로 치대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콘칭 작업이 어떤 제품의 어떤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반드시 장시간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제가 그 콘칭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본 기억이 있는데 뭐 조금 대부분은 약간 24시간 정도에서 뭐 48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콘칭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떤 그 트리니타드급 최고급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풍미가 뛰어난 그런 초콜릿일수록 콘칭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좀 가장 긴 쪽에 포함되는 것들은 약 한 72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한 3일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치대기 작업을 해서 좀 고가의 좀 아니면 풍미가 뛰어난 제품을 얻는 그런 것도 제가 관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배합한 그런 상태로 어떤 그런 기계 속에 넣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물레방아처럼 같이 생겼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트 안에 넣어서 치대기 작업을 계속 해주는 이런 작업을 콘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제품의 표면의 광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먹었을 때의 식감이라든가 아니면 입안에서 느껴지는 뇌에서 인지하는 뛰어난 풍미의 제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콘칭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온도 조절, 템퍼링이라고 하죠.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를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굳을 수 있는 그런 온도 조절을 하는 그런 방법이 템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엇 하나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 하나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이 없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련, 콘칭이라든가 콘칭이 이루어진 이후에 온도 조절을 어떤 물성이 있는 상태에서 초콜릿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템퍼링 작업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음, 액체 상태의 제품이 고체 상태로 굳을 수 있도록 온도를 높였다가 내렸다가 안정화 시켜 가지고 이거를 고체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템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템퍼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를 들면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의 온도 조절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템퍼링 공정을 통하여서 그 초콜릿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버터의 지방산이 다양한 그런 그 초콜릿 속의 구성 물질과 결합을 해서 이 온도 조절로 인한 그 편차에 의해서 액체였다가 고체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이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초콜릿을 섭취를 했을 때 입안에서 녹는 그런 특징, 구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입안에서 적절한 시간 안에 알맞게 거부감 없이 잘 녹아지는 그런 성 특징. 그리고 초콜릿이 이렇게 어떤 그 손을 이용해서 딱 힘을 주었을 때 부러지게 하는 성질, 스텝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어떤 힘을 가했을 때 딱 하고 부러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입안에서 넣었을 때 좀 스테성이 좋은 초콜릿들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구형성도 같이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온도 조절을 잘 해야지만 소비자가 초콜릿을 섭취를 했을 때 가장 맛있게 느낄 수 있는 보기 좋은 광택이 있는 제품, 그리고 보관 시 어떤 외부의 온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들, 그리고 입안에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용해되어서 섭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스텝성이 좋은 초콜릿들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구형성도 상대적으로 똑같이 좋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콜릿에서 온도 조절, 템퍼링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가공 공장에서의 기본적인 온도 조절, 템퍼링이 잘 되어야지만 만들어진 초콜릿이 어떤 유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가 없을 수 있겠고요. 이런 만들어진 뭐 동전 모양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블럭 모양 초콜릿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아마 이 온도 조절 템퍼링은 아마 뭐 수업 시간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씩은 반복해서 매 수업마다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조금은 좀 익숙치 않으면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템퍼링 작업은 수업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템퍼링이 되고 나면 각 공정에 따라서 작은 동전 모양, 론도 모양으로 초콜릿으로 가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플라스틱 바트에 넣어서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이런 블럭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지면은 가볍게 뭐 이렇게 쳐준다든가 아니면 레일 모양으로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이렇게 온도 조절이 되고 나면 냉각하고 검사하고 과정을 거쳐서 일정 기간 숙성 기간을 지나고 나면 포장 이후에 초콜릿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로 보내어져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차 가공부터 2차 가공까지 무엇보다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다른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 공정을 거치지만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콜릿을 뭐 신의 선물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TV에 보면 이런 그 좀 낙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제품들이 TV 속에서 보면 좀 낙후된 지역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보면 참 그 이걸 채취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좀 우리들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좀 뛰어난 이런 것들을 또 섭취하고 맛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초콜릿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1차 가공, 2차 과정 이런 많은 공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차하고 2차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기본 공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